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5월 7일 일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기자회견도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기시다가 어느 정도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를 할지 그 문제였죠. 지금 민주당과 그리고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일본에 가서 다 퍼주고 왔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기시다가 과거를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 그리고 죽창가를 다시 울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친일, 반일 갈라치기를 했는데, 오늘 그러면 기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지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평가하기로는 기시다가 절반 정도는 고개를 숙였다.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비해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진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이 일본의 물잔에 물을 절반을 채워서 건네줬다 했는데, 나머지는 일본이 채워야 될 부분이다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여러 가지 화이트 리스트, 무역 관련해서 그거 해제를 하고, 또 오늘 몇 가지 합의사항이 나온 것을 보면은 한 75%는 채워졌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서 과거사 문제는 절반 정도, 기시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모두 발언해서 양 정상이 모두 발언을 하고 한국 기자 2명, 일본 기자 2명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 발언해서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하셨을 때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개성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다. 자, 이까지는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기시다가 밝힌 과거사에 대한 입장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1998년 10월이면은 오부치 김대중, DJ 오부치 선언이죠. DJ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가 98년 10월 당시에 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그 내용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 그렇게 되면은 아베, 직전 총리였던 아베가 아베 담화는 이런 내용을 담았었죠. D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운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사과 문제는 여기서 끝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아베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통렬한 반성을 이야기를 했던 1998년 DJ 오부치 선언, 그것뿐이 아니고 아베가 이야기했던 계속 사과를 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까지 포함된 것 아니냐. 이래서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스피커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죠. 앞부분은 다 빼놨습니다. 1998년 10월 발표된 이란 공동선언을 포함해 여기에 대해서 빼놓고 뒷부분만 가지고 이 역대 내각 입장 개성, 그러면은 아베까지 한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일종의 선동을 해왔죠. 왜곡을 해왔죠.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민주당과 진보좌파 진영에서 기시다의 그런 발언은 본인 생각은 없다. 본인 생각은 없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부치 생각이나 그 전에 무라야마 내각의 생각이나 아니면 아베 생각을 이야기한 거지, 본인 생각이 없다. 기시다의 본인 생각.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오늘 본인 생각도 밝혔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 숙인 고개보다는 조금 더 숙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도쿄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일본의 오부치 게이초 총리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언을 한 것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죠. 여기서 일본은 이 무라야마 전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 담화를 기초로 해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 이것을 문서화를 했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문서화했고, 그리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그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했다. 자, 이렇게, DJ 오부치 선언에 나왔었는데 그것을 개성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시 덧붙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계속 민주당 쪽에서, 한국 민주당 쪽에서 왜 자기 이야기는 안 하느냐. 역대 내가 개성한다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 기시다가, 이것은 다 뭐 조율을 해가지고, 일본 정부 안에서 조율을 해서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이 강제동원 그 피해자에 대한 그 배상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고여버렸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김명수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것을 방치해 놓은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금 풀어나가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피해자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가 강제동원 피해자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일본 정부 입장이죠. 일본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에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에 의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3자 변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결단, 그리고 피해자들의 선택, 여기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고, 일한 양국 간에는 수많은 역사와 경우가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선인의 노력을 이어받아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의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나온 데까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선제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열린 그런 대일 외교를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상당히 비판 여론도 있지만 아직 그 피해자가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에 하버드대 연설에서도 그런 말을 했고, 오늘도 그 한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양국이 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양보를 한 거죠. 완전히 그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못했어도 미래 협력을 위해서는 한 발짝 나가야 된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와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을 하면서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으라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 말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국민 그 지지율이 1%가 나오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 이번에 미국 방문에서 하버드대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했고, 워싱턴 포스트와의 해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게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는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화답을 할지 그 부분에 관심이 모았는데, 일단은 그 3월 달에 언급을 했던 DJ 오부치 선언 플러스 기시다의 그 개인 의견, 그러니까 개인 의견이 아니죠. 일본 총리로서의 기시다 의견을 이야기를 했고, 이 경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자, 이렇게 밝혔고, 이것이 앞으로 일본 정부 입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절반 정도는 저는 고개를 숙였다고 봅니다.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라 이런 말이 민주당에서도 나왔었죠. 기시다에게서. 기시다도 뭐 그런 정보를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 지금 당장 제가 조금 전에 한겨레 신문 보니 기시다 또 반성한 것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뒷부분에 이 일제감정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자기 언어로 이야기하라. 자기 말을 하라. 기시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해서 기시다가 했는데도 지금은 한겨레 신문은 당장 진전된 게 없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이재명은 뭐 계속 퍼주기, 호갱 외교 뭐 이렇게 하면서 죽창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이재명 반응도 한겨레와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DJ 오부치 선언을 개성한다는 말을 재차했고, DJ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아베 본인 생각에는 아베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을 일본에서 3월 달에 이어서 두 번째를 했고, 거기다 일본 정부의 이 변함없는 입장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본인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총리로서 기시다 내각으로서 이야기를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기시다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완전히 고개를 숙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완전히 고개를 숙이면은 정말 국민 앞에, 대한민국 국민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되겠죠. 절을 하고 불가역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반성한다, 뭐 그때 DJ 오부치 선언에 나온 정도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사죄한다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시다도 지금 일본 우파 거구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지율이 50%까지 막 올라갔지만 이것이 일본 우파는 지금 아베와 비슷한 기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일본 우파의 눈치를 보면서 본인도 아베파에 묻혀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기시다를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도까지 놓은 것은 절반 정도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